안녕하십니까? 제130회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4교시 고득점 답안 작성 및 합격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공학적 이론과 현장 실무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합격의 길을 제시해드릴 용산기술사연구소입니다. 제130회 4교시 전체 문제 분석입니다. 인간공학, 터널, 법규, 보건, 건설기계, 가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1번 인간공학, 2번 터널 NATM, 4번 밀폐공간 작업은 빈출이거나 필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기본 이론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및 작업 설계입니다. 인간공학은 인간, 기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학문입니다. 작업장 개선 시 휴먼 에러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방지가 핵심 목적이죠. 이 시스템을 통해 재해 감소와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작업 설계 및 동작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공간 확보, 조도, 소음, 온습도 유지, 표시 장치의 명확성 등 작업장 개선 검토 사항이 중요합니다. 동작 범위 설계에서는 상박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정상 작업역과 팔을 뻗는 최대 작업역을 구분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작업 자세 및 평가에서는 동작 경제의 3원칙을 적용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지양해야 합니다. RULA, REBA, NLE 등의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근골격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공학적 설계는 근로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제 2번 NATM 공법의 한계성 및 안전대책입니다. NATM은 집안 자체의 지지력을 활용하여 쇼크리트, 락볼트로 굴착면을 안정화하고 아칭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법입니다. 집안 지지력 활용과 변위 허용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NATM 공법의 적용 한계성을 보면 연약 집안이나 용수 과다 구간에서는 아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심지 공사 시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침하 우려가 있죠. 첨단 침하의 경우 토피구가 얕으면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어폴링, 파이프 루핑, 그라우팅 등 보조 공법과 무진동 파쇄 같은 굴착 방식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NATM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 관리도 필수입니다. 일상 계측인 어계측은 객내 관찰, 내공 변위, 첨단 침하 등을 측정하고 정밀 계측인 비계측은 지중 변위, 락볼트 충력 등을 확인합니다. 실시간 계측 데이터 분석과 피드백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며 IoT 센서나 AI 변위 예측 같은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으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 선정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기준은 과정과 결과로 나뉘며 각각 50점씩 배점됩니다. 과정평가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점검 활동, 전담 조직 구성 등을 포함합니다. 결과 평가는 사망사고 만인율, 재해율 감소 노력, 벌점 부과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의 균형 잡힌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는 PQ 가점 부여, 보증 수수료 할인 등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미흡 업체는 안전점검 횟수 증가 및 특별관리 대상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며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건설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및 안전기준입니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과 환기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죠. 메커니즘을 보면 가벼운 가스나 무거운 가스로 인해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됩니다. 밀폐공간 작업의 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황화수소는 10ppm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탄산가스는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 파악 및 표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사전 안전조치, 허가서 발급, 감시인 배치 및 통신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점검 사항으로는 작업 전 측정기 교정, 송기 마스크 확인, 환기 설비 가동이 중요합니다. 작업 중에는 지속적인 환기와 외부 감시인의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자 동반 사망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긴급구조 훈련과 작업 전 TBM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작업 계획 및 점검 사항입니다. 항타기 항발기는 전도 및 협착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장비이므로 작업 전 집안 조사와 철저한 작업 계획서 수립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도 메커니즘은 전도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보다 커질 때 발생하며 이는 곧 장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기계 재원 및 작업 방법, 이동 경로 및 집안 상태, 전도 방지 조치, 그리고 신호 체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깔판 사용과 아웃트리거 설치를 통해 전도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점검 및 확인 사항으로는 조립 해체 시 본체 연결부 풀림, 와이어 로프 손상, 브레이크 기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 작업 시에는 갓길 붕괴 방지, 가공전선 이격 거리 확보, 리더 수직도 유지 등이 중요합니다. 항타기 사고의 대다수는 집안 침하로 인한 전도임을 명심하고 작업 전 평탄화 및 다짐을 철저히 하고 전담 유도자 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설계 하중 및 설치 기준입니다.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시 형상을 유지하는 가설 구조물로 설계 하중 산정과 구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하중 전달 메커니즘은 콘크리트의 하중이 거푸집, 장선, 멍에를 거쳐 동바리로 전달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은 크게 연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나뉩니다. 연직 하중에는 고정 하중, 충격 하중, 작업 하중이 있으며 작업 하중은 1.5kNm로 적용됩니다. 수평 하중에는 풍하중, 콘크리트 츠갑, 지진 하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하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을 보면 동바리는 깔목을 사용하고 3.5m 이상일 경우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V사 서포트는 3본 이상 연결 사용을 금지하며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붕괴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구조기술사의 검토 확인과 편심 방지를 위한 타설 순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스토리텔링입니다. 답안의 차별화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채점자가 찾는 키워드 중심의 서술과 글보다 강력한 도해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백, 글씨체, 강조색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실제 경험과 수치를 담아 현장감을 살린다면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더 많은 합격 팁과 강의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